예, 안녕하세요.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입니다.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관련 3가지 현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오전 11시에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안철수 위원장과 코로나 특위위원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분과위원과 함께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석 요고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 대책 및 교육부의 내신시험 응시 제한에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관련하여 추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된 4대 추진 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가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5대 추진 방향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부 과제는 총 5가지 추진 방향에 약 50여 개 정도가 될 예정이며 추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과제 선정 및 이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세부 과제는 추후 확정이 되는 대로 나눠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현재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며 1차 추계 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손실 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지급 규모와 지급 방식 등 손실 보상안이 시나리오별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인수위 차승훈 부대변인입니다. 금일 언론에 보도된 행정안전부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 관련하여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 기부금 단체 모집 및 사용 시 전용 계좌 사용 의무화와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 내역을 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에 공개해 국민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 행정안전부는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제시하였고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과 기부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 제도는 당선인의 공정사회에 대한 공약사항인 만큼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수위 부대변인 김기흥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와 관련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간의 활동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간 보고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는 안철수 위원장이 참석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1차 회의를 지난 4일 개최했습니다. 이후 6일부터 어제까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정보화 사업 설명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23개 부처 및 기관들은 지금까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에 맞게 발전시킬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위원들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현재의 전자정부를 국민들의 달라진 요구에 맞도록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거버넌스 등 각 주제별로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심의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체감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F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저는 이것을 손에 잡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프로젝트라 부르고 싶은데요.
이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민간 전문가 31개 정부기관, 스타트업 및 대중소기업 유관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71개의 다양한 과제가 제안됐습니다. 이 중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14개 과제가 1차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디지털로 한 번에 쉽게 하기,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를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기 등입니다. 특히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를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는 문제는 기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들 14개 후보 과제에 대해선 인수위 홈페이지와 권익위에 있는 국민 생각하면서 선호도 조사 및 추가 제안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TF는 현재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추가 제안을 계속받고 있고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간 합동 추진 체계를 통해 보다 구체화해 실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TF는 민간 전문가 및 국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새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기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현재 어떤 게 문제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 것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전국의 부동산 청약 알아서 찾아주고 신청도 한 번에 한다. 이 아이템은 지금은 청약 신청을 하려면 마이홈, 국토부 LH에 있는 마이홈과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H 같은 경우는 서울주거 포털, 민간에는 내집다오 등의 흩어진 정보를 일일이 가서 찾아야 하고 신청 자격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청약을 다 모아서 볼 수 있고 내가 찾는 청약 기회가 뜨고 내가 자격 기준에도 맞으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운전면허증만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담아서 외출할 때 스마트폰만 갖고 가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디지털로 한 번에 쉽게 부분에 대해선 요즘 셀프 등기를 많이 하지만 현재 기관 3곳, 웹사이트 9곳, 구비서류 17정, 온라인 결제 4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가 정부24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위텍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등기소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하고 서비스를 개방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자분들이 매년 3월에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기사를 쓰시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PDF 포맷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엑셀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다음에 여러 헌법기관별로 20개 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100개가 넘는 파일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분석이 편한 포맷으로 한 곳에서 모두 모아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자료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 CSV 포맷으로 한 곳에서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전자신문 조전영입니다. 지금 나온 그 사업 계획이나 이렇게 얘기만 좀 들어도 대대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개편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예산 같은 게 좀 추계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예산을 좀 감안을 하고 있는 건지. 저번에 이와 관련해 브리핑할 때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상부터 정해놓은 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과제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에서 과제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정을 선정하는 중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디지털 정부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뀌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제안을 받고 있고요. 제안받은 모든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받을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270여 개를 받았고요. 이 가운데 1차로 14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인수위 홈페이지나 권익위원회 국민 생각함에 들어가면 14개의 어떤 구체적인 이유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14개 중에서 자기가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5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14개 과제 중에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과제가 모아질 거고요. 후속으로 지금 14개 이외에도 2차로 추가 어떤 과제를 도출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관련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